승천 황태우가 사망했던 그 1009년에 고려의 7대 왕이었던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라고 부릅니다. 이 천추태후가 내연남인 김치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손을 잡고 목종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나의 아들이고 성상의 아우인 왕현을 태자로 삼을 것이오. 희한하네. 야, 씨. 그런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고려의 서북쪽을 지키던 고려의 장군인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아이고. 황제 폐하를 시해한 김치양을 처단하고 대량 원군을 새 황제로 옹립할 것이다. 그래서 강조가 그 김치양 일파를 다 숙청을 해버리고 목종은 폐위시키고 대신에 대량 원군을 이제 고려의 8대 왕인 이제 현종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그럼 왜 이게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명분이 될까? 그러게요. 맘대로 왕을 이게 폐위시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상황을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볼까요? 네. 당장 개경으로 가봐야겠네. 정말로 성상폐하가 시해당하셨다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네. 공 혼자 가셔서 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소문대로 변란이 있었다면 이미 다 끝난 일일 겁니다. 변란을 진압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네. 예? 전쟁이요? 전쟁이요? 하셨네. 성상폐하는 거란 황제의 책봉을 받으셨네. 그런 분을 해치면 거란 황제에게도 반역을 한 게 되네. 그럼 거란이 그토록 기다리던 명분을 던져주게 되는 거란 말일세. 다 알고 있는데? 우선 1차 고려 거란 전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거란과 고려는 분명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르자면 고려가 만약 뭐 왕을 바꾼다 그러면 거란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아무런 허락 뭐 그런 통보 이런 것도 없이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그냥 왕을 바꿔버렸다? 그럼 이거는 이제 융서의 입장에서는 명분으로는 고려를 혼내줘야겠다라는 걸로는 아주 충분한 거죠. 억진데.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폐위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를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강조의 정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1010년에 야율융서가 직접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1010년 11월 16일에 고려를 향해서 진격한 거란군이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이 고려의 최북단이고 강동 6주 중에 하나이고 흥화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흥화진 성에 있었던 고려 군대의 병력이 약 3,000명? 지금 거란이 40만 이끌고 오는데 3,000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끌고 왔어요. 40만 원. 거짓말이 아니고. 야, 그래요? 예. 3,000원으로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진짜. 너무 불리한데요, 수적으로.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거란의 40만 대군에 맞서기 위해서 나선 이제 고려의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양규. 양규 장군은 출생 연도도 알려지지 않은 장군인데 2차 고려 거란 전쟁 때 서북면 도순 검사에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 도순 검사가 뭐냐면은 서북면이라는 지역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 양규의 별명이 흥화진의 늑대, 맞아요. 흥화진의 늑대라고 불리면서 화력이 대단했던 거고 진짜 숨은 영웅. 맞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고려를 침공한 거란군 야열융서는 고려의 명장인 이 양규가 이끄는 3,000명의 고려군과 이 흥화진 성을 이제 두고 마주하게 됩니다.
흥화진. 수석기? 투석기가 있어요? 투석기도 있었어 저때? 와. 와 이거 어떻게 먹어? 거란이 저렇게 쏘는 거예요, 흥하지. 와 무서웠겠다 진짜. 이러면 안 되겠는데? 아하. 불화살을 떠나 맹화유를 일정사라. 이 고려의 반격이죠. 우와. 고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40만이 되는데 그래도 7일 동안 하루도 안 자고 저 전투를 했어요, 흥하지는. 와. 실제. 와, 정말 수분 명장이시죠. 입술 다 붙으셨네. 흥화진의 늑대. 이 흥하진 전투로 해서 우리 고려를 지켜낸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고려 시대에 정말 명장이셨습니다. 이 드라마로 다시 부각이 돼서 저도 정말 기뻤고요. 잘 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건 왜 안 알려줬을까? 그래서 이렇게 팽팽한 전투가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와. 3천 명이 40만을 상대로 그렇게 계속 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흥화진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 결과는? 막았을 것 같아요. 네, 막았어요? 네 막았습니다. 이 양규가 워낙 거세게 지금 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란군은 흥화진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와. 야율융서로서는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죠.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군의 주력 부대를 곧장 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야율융서가 어디로 향했는지 지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디로 게 없는데? 귀주 아니야 귀주? 돌아서 이주 쪽으로 한다고. 통주로 가죠? 로 네. 아 바로 지나가요 그걸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통주에는 고려군의 최고 사령관인 강조가 이끄는 30만 명의 군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어? 더 안 되겠는데? 대군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 추정 인구가 한 300만, 400만 뭐 그 정도라고 한다면 3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건 10분의 1이잖아요. 전 국민의. 가능한가? 그러니까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건 총력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만 안 뚫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어디로 들어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란군과 고려군이 이제 통주에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이제 앞두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고려의 보병 입장에서는 사실 거란의 보병도 물론 무섭지만 기병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병은 속도도 빠르고 말도 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기병 10기가 보병 100명을 상대해도 남을 정도로 전투력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고려는 거란의 기병에 대비해서 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고려가 이제 거란의 기병을 대비해서 비밀 병기를 준비를 해두게 되죠. 아, 저기다 한 백두산 호랑이 한 2마리 풀어놓으면 돼요. 그렇죠. 와. 어이 뭐야 이게? 이거 저희 실제 드라마에서 사용됐던 검차입니다. 맞습니다. 와. 이렇게 크다고요? 오. 위협적인데요. 이거? 너무 아니 어딜 위협적이야. 겨눠요? 심리효과가 진짜 굉장히 크다. 컸을 것 같은데. 실제 봐도 웅장하죠. 와 진짜 크다. 와. 수레에다가 창, 칼 이런 걸 이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어력을 높인 검차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검차. 오, 똑같네. 방금 봤던 거네. 맞습니다. 똑같네. 말을 놀라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를 형상화했던 거죠. 호랑이가 맞구나. 그래서 이 검차가 그 거란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고려의 최첨단 무기였다. 완전히 붙여서 말들이 깜짝 놀라는구나. 말들이 순하니까 또. 그래서 검차를 앞세워서 격을 만들어 버리면
거란군이 여러 번 패배를 해서 이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차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제 승기가 이제 고려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거란이 검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기병이 아니라 보병을 내세우는 겁니다. 중무장을 한 이 보병들이 마치 성을 오르듯이 이제 검차진을 넘는 거죠. 결국은 이 고려군의 진영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수많은 고려 병사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어이, 자, 이제 통주가 뚫렸습니다. 그다음에 곽주 뚫리고요. 그래서 이제 곽주성이 이제 거란의 후방 보급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경까지 쭉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 거죠. 와, 거기 뚫리면 이제 없는데? 그래서 고려의 지금 주력군이 무너진 상태에서 서경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은 개경이죠. 수도로 바로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을 지키고 있었던 고려 군대가 당연히 목숨을 걸고 거란 군대에 이제 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거란 군대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숫자가 적은 서경 고려 군대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풍전등화 신세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고려사의 기록에 남겨진 바에 따르면 좀 뭔가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바로 고려 역사에 남은 신비한 미스테리, 거센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우와. 서경 신사에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거란군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전쟁이 이제 33일 차에 접어들고 있었던 1010년 12월 19일 음력으로 12월 19일의 기록이 이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이제 실제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긴 하지만 아마 서경에 있었던 그 고려 군대가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거란군을 습격했거나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신비하게 좀 포장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란군은 사실 서경도 함락 못해요. 그리고 그냥 또 개경으로 내려가요. 거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전략은 좀 도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란 군대가 전쟁 초반에 또 점령하지 못한 흥화진, 저기에는 이제 양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등 뒤에 적을 두고 계속 적진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었던 겁니다. 그럼 테러가 없잖아요, 테러가. 그렇습니다. 그럼 거란군이 왜 이렇게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전략을 필까? 왜? 왜 그러셨지? 그건 과거에 거란의 그 경험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였는데 거란이 앞서 발해를 멸망시킬 때 그때 수도로 바로 직진해서 2주 만에 점령하고 발해 왕의 이제 항복을 받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전략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수도로 가자. 그렇죠. 아니, 근데 이영 씨 이때 현종이 무사히 뭐 도망갑니까? 이게 이제 현종의 피난 목적지가 전라남도 나주였어요. 나주. 개경에서 나주까지 내려간 건데 거기까지 간 거야? 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고생의 피난길이었거든요. 이게 왕이 내려가면은 이제 왕을 보호하고 포종해야 될 병사들과 신하들 있잖아요. 병사들은 다 탈영하고 신하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전주에 이르렀을 때 전주에 있던 호족이 현종한테 주상께서는 여기에 행차하지 마소서 이래서 그 전주에 갈 수 없었다고. 정말 지옥의 피난길을 겪어서 나주에 겨우 도착했다고 해요. 희한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에서부터 파죽지세로 진격해온 거란군이 12일 만인 1월 1일에 개경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인 현종은 이미 떠난 뒤였죠. 그래서 이제 현종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와. 이제 그럴 상황인데 딱 이제 이때의 거란군 진영에서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회군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날씨입니다. 날씨. 추웠나? 거란이 개경에 도착한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면 사실 곧 추위가 이제 물러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압록강이 녹습니다. 그러면 회군할 때 엄청 고생합니다. 아, 질퍽질퍽.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란의 행군에 이 날씨가 풀리면 막대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를 보면 거란의 출병은 9월을 넘지 않고 회군은 12월을 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력 9월이 되면 농경 민족의 그 곡식을 약탈하기 아주 좋습니다. 수확 다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고려와의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음력 1월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개경을 딱 점령했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거란 진영 내부에서도 아 이건 너무 길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됐는데 그렇죠. 못 고려인들이 끝냈습니다. 항쟁을 너무 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돌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목민족의 좀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전에 자기들이 사는 그 거란의 고향 글로 이제 돌아가서 다음 해에 유목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말들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또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애들 풀 먹여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 그렇죠. 애들 밥 줘야 돼. 그게 말하자면 유목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결국 유목민족의 한계와 흥화진에서 버티고 있는 양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란군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야율 융서가 고민을 해요. 더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돌아가야 되나. 왜냐하면 쳐들어올 때 명분이 있었잖아요.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지. 그냥 나 이제 그만할래. 황제가 돌아가요. 그럼 그만큼 모냥 빠지는 일 없거든요. 그쵸.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고려의 한 신하가 야율 융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현종은 수천리 밖으로 피해서 따라잡을 수 없으니 거란이 군사를 되돌리면 현종이 거란에 직접 찾아가서 신하임을 인정하는 친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율 융서는 그 고려 사신의 말을 믿고 그래 고려 왕이 항복한다고 하니 그래 우리는 이제 회군하지 하면서 개경을 점령하고 나서 열흘 만에 퇴각합니다. 근데 이제 야율 융서가 곱게 돌아가진 않고 이거 해라고 명령을 하는데 뭐를 명령을 내렸을까요? 뭐 궁궐 방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라고요? 궁궐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립니다. 불바다. 불바다를 만든 거. 개경의 모든 거를 불태워버려라. 왜 그래? 흔적을 없애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진짜. 그래서 이 고려 당시 그 개경의 궁궐이나 여러 뭐 서적들 이런 것들도 다 불에 타면서 에휴 진짜. 그 고려 초기의 역사서나 그런 각종 문헌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제일 최악인 뭐 거지. 화풀이라고 하네. 그래서 지금 고려 초기 이 시대를 언급한 기록이 되게 짧아요. 되게 부실해요. 이때 기록 참조할 만한 기록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포로들을 맞아요. 우리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을 하는데 무려 3만여 명을 구출을 해냅니다. 1,700명. 근데 그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마침 회군하는 이 야율 융서의 직속 부대와 만나는 거죠. 도저히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해서 1,700명으로 황제의 직속 부대를 공격을 했고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규 장군과 이제 김숙훈 장군 포함한 1,700명 전원 현장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면서 야율 융서의 야욕으로 시작된 2차 고려 거란 전쟁도 끝이 나게 됩니다.